안녕하세요. 기업 인수합병과 채권 추심 현장에서 20년 넘게 현금 흐름표를 뒤집어 엎으며 이 회사 진짜 주주를 생각하나? 아니면 빚으로 버티고 있나? 이 질문을 매일 냉정하게 따져온 한주원입니다. 지난 40강에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봤죠. M&A, 자산 매각 같은 비경상 항목이 섞이면 겉으로 보이는 현금 흐름이 얼마나 쉽게 왜곡되는지, 성장 투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땜질인 경우가 얼마나 흔한지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41강은 그 다음 현금 흐름표의 마지막 분류인 재무활동 현금 흐름입니다. 이 파트가 왜 중요하냐? 재무활동은 회사가 돈을 어디서 끌어오고 어디로 돌려주고 그리고 빚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그대로 드러내거든요. 손익계산서는 성과표, 재무상태표는 현재 상태라고 한다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아주 노골적으로 말해서 회사의 태도가 보이는 곳입니다. 주주에게 진짜로 돌려줄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주주 환원을 외치고 실은 빚으로 버티고 있는지 여기서 다 걸립니다. 오늘은 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투자자 관점에서 우선순위를 잡고 배당, 자사주, 차입 상환 패턴을 읽는 방법을 현장식으로 호흡 길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활동 현금 흐름의 대표 항목부터 정리하죠. 자주 보는 건 딱 5가지입니다. 신규 차입, 즉 차입금 증가는 현금 유입이라 플러스고요. 차입금 상환은 현금 유출이라 마이너스입니다. 배당금 지급 마이너스죠. 자사주 취득도 마이너스. 자사주 처분은 플러스가 될 수 있고 소각은 현금 흐름에 잡히진 않지만 주식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큽니다. 여기까지는 쉽죠. 근데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숫자 하나하나보다 패턴이 중요합니다. 패턴은 거짓말을 못해요. 자, 첫 번째 포인트, 배당 패턴입니다. 배당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 질문부터 흔히 틀립니다. 배당은 좋다가 아니라 조건이 맞으면 강력한 신호입니다. 가장 건강한 그림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 OCF가 안정적으로 플러스이고 자유현금 흐름, FCF도 플러스인 상태에서 배당이 꾸준히 증가하는 겁니다. 이건 말 그대로 장부 이익이 아니라 진짜 돈으로 환원하는 거죠. 반대로 위험한 그림이 있습니다. 배당을 늘리긴 늘리는데 FCF가 마이너스거나 OCF보다 배당이 더 큰 경우, 이건 솔직히 말해서 배당을 체면으로 하는 겁니다. 혹은 주가 방어용, 아니면 오너나 지배주주가 현금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죠. 어쨌든 회사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 배당은 언젠가 끊기고, 끊기는 순간 시장이 벌을 줍니다. 여기서 실전 질문 하나. 배당 성향이 높다는 말이 들리면 바로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배당 FCF로 냈나? 아니면 빚으로 냈나? 두 번째 포인트, 자사주 매입과 소각 패턴입니다. 자사주가 무조건 호재냐? 이것도 조건부입니다. 가장 좋은 건 자사주 매입 후 소각하는 겁니다. 이건 유통 주식수를 줄여서 주당 가치, EPS, ROE 구조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말 그대로 주주에게 지분을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자사주를 사놓고 그냥 들고만 있는 회사도 많습니다. 이건 효과가 반감됩니다. 물론 주가 안정 목적이 있을 수 있지만 현금은 나갔는데 주당 가치 상승 효과는 제한적이죠. 더 조심해야 하는 패턴도 있습니다. 자사주를 저점에서 매입한 뒤 나중에 임직원 보상이나 교환 수단으로 풀어버리는 경우, 이건 주주 입장에서는 현금 유출에 더해 미래 희석 가능성까지 떠안게 되는 겁니다. 자사주를 사는 이유가 진짜 환원인지 아니면 회사 내부 목적의 재료 확보인지 주석과 공시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자사주 매입 규모가 FCF의 절반 이상으로 계속 커진다? 이건 오히려 위험 신호가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현금은 부채 상환이나 성장 투자에 쓰여야 할 돈일 수 있거든요. 환원을 한다면서 체력이 깎이는 경우, 현장에서 이런 회사가 결국 빚을 늘립니다. 세 번째 포인트, 차입 상환 대 신규 차입 패턴입니다. 이게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 제일 잔인한 부분입니다. 회사가 본업으로 돈을 벌면 기본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부채를 줄일 여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차입 상환이 늘고 신규 차입이 줄어들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규 차입이 상환보다 계속 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매년 플러스다. 이게 무슨 뜻이냐? 본업에서 현금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투자 활동이든 운영이든 배당이든 어딘가에서 현금이 새고 있으니까 빚으로 메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패턴이 위험한 이유는
처음에는 티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빚은 현금을 지금 만들어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자 비용이 늘고 만기가 돌아오고 금리가 한 번만 올라가도 갑자기 순이익이 흔들리고 신용 등급이 흔들립니다. 채권 추심 현장에서 가장 많이 본 붕괴가 바로 이거예요. 현금 부족, 차입 증가, 이자 부담 증가, 현금 더 부족. 이 악순환의 고리죠. 자, 여기서 실전적으로 패턴을 한 번에 읽는 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현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패턴은 이겁니다. OCF는 약해지고 FCF는 마이너스인데 배당은 유지하거나 늘리고 투자는 줄이면서 재무활동에서 신규 차입이 계속 플러스를 기록하는 경우, 이건 솔직히 회사 입장에서 오늘만 버티자 모드로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에게는 달콤한 그림을 보여주지만 속에서는 빚이 자라고 있어요. 반대로 가장 건강한 패턴은 OCF 플러스가 안정적이고 FCF도 플러스가 유지되고 그 안에서 배당과 자사주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하며 차입은 상환이 우세하거나 최소한 관리되는 상태. 이런 회사는 충격이 와도 잘 버팁니다. 현금이 완충 장치가 되거든요. 이제 41강 실전 20초 체크리스트로 정리하겠습니다. 방송에서는 이 5줄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첫째, 배당금 지급이 OCF나 FCF를 초과하나 아니면 여유 범위인가? 둘째,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이 있는가 아니면 그냥 들고만 있는가? 셋째, 신규 차입과 상환 중 무엇이 우세한가? 최근 추이는 어떠한가? 넷째, 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3년 연속 플러스라면 그 이유가 차입 때문인가? 마지막으로 OCF와 FCF가 약한데 재무활동으로 메우는 구조가 반복되는가? 이 5가지만 훑어도 재무활동이 주주환원인지 부채 의존인지 거의 바로 윤곽이 나옵니다. 오늘 41강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42강에서는 현금이 실제로 늘어난 회사가 그 인겨 현금을 어디에 쓰는지, 배당인지, 재투자인지, 현금 쌓기인지 그 선택이 의미하는 바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인수합병 채권 추심 전문가 한주원이었습니다.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볼 때마다 이 한마디만 떠올리세요. 이 돈 진짜 주주를 위한 건가? 아니면 빚으로 버티는 건가?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